안녕하세요, 송세영입니다. 건강기능식품 시장 중에서도 유독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프로바이오틱스, 프로바이오틱스의 연구, 진화와 다양한 가능성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 인간 게놈 프로젝트. 인간 유전체의 모든 염기 서열을 해석하는 프로젝트로서 1990년에 시작돼서 2003년에 완료되었습니다. 인간이 가진 모든 유전자 중 99%의 서열이 99.99%의 정확도로 분석되었는데요. 전문가들은 인간의 DNA 배열은 거의 99.9%가 같지만 배열상의 변화로 질병과 치료상의 차이가 발생한다라고 했습니다. 또 연구가 진행되면서 밝혀진 또 다른 부분, 바로 미생물의 가능성이 있다. 이를 제2의 게놈 프로젝트로 이름 붙여서 계속 연구하고 있는데요. 이를 마이크로바이옴 연구라고 하죠. 특히나 다양한 가능성을 지닌 장내 미생물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숫자로 알아보는 장내 미생물 한번 살펴볼까요? 장내 미생물을 모두 모아서 무게를 달면 1에서 2kg 정도 된다고 합니다. 얘네들은 살아있는 생명체죠. 장이라는 공간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무게를 달 수 없이 가벼운 이 미생물들이 군집을 이루어서 1에서 2kg 정도면 도대체 몇 마리가 있는 걸까요? 장 속에 또 하나의 우주가 있다라고 할 정도인데요. 사람의 체내 세포 수보다 10배 이상 많고 그 미생물이 가진 유전자의 종류는 300만 개 이상이라고 하네요. 이렇게 많은 미생물이 거주할 수 있었던 데에는 장의 환경이 큰 역할을 합니다. 꾸불꾸불하고 심지어는 카펫 같은 육모로 둘러싸여서 표면적이 아주 넓습니다. 400제곱미터, 감이 잘 안 오시죠? 우리가 좋아하는 평 단위로 환산을 하면 120평 정도 이렇게 넓디 넓은 곳에서 음식물의 소화뿐 아니라 다양한 일들이 이루어지는데 특히나 면역세포의 70%가 장에 존재한다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장의 건강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소를 소화를 통해서 받아들이고 건강의 기본도 장에서 출발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우리의 장을 건강하게 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힘들게, 괴롭게 하고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나쁜 식습관, 나빠진 환경, 운동 부족의 과도한 스트레스와 또 잘못된 스트레스 해소법으로 우리의 장을 우리는 혹사시키고 있습니다. 때문에 장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프로바이오틱스, 이 프로바이오틱스는 연구를 거듭해서 계속 진화하고 있고 그 시장도 계속 확대되고 있습니다. 2025년 글로벌 시장에 이 프로바이오틱스의 시장 전망치는 70억 달러, 한화로 약 7.9조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요. 이 마이크로바이옴의 연구 현황과 프로바이오틱스의 연구도 함께 점점 발전하고 있습니다. 네이처지에 발표되었던 사람의 장내 미생물을 쥐에 주입한 굉장히 재미있는 결과가 나왔죠. 잘 알고 계신 대로 뚱뚱한 사람의 장내 미생물을 주입받은 무균쥐는 뚱뚱해졌고 날씬한 사람의 장내 미생물을 주입받은 무균쥐는 날씬해졌습니다. 아주 재미있는 마이크로바이옴의 가능성, 단순히 서식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환경까지 변화시킨다는 이 마이크로바이옴의 가능성을 엿볼 수 있는 실험이었죠. 다양한 테크놀로지와 과학적인 검증으로 장 건강을 지키는 프로바이오틱스, 그 진화의 끝은 어디일까요? 우선 한국인의 장을 먼저 한번 살펴볼까요? 건강한 한국인의 장내 미생물의 구성을 살펴보면 프로바이오틱스인 락토바실러스와 비피도박테리움보다 박테로이데스와 클로스트리디움 같은 이런 미생물이 더 많은 것을 차지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나이와 건강 상태에 따라서 그 구성은 달라지게 됩니다. 영유아의 경우에는 좋은 미생물의 분포가 절반을 넘어서게 되고 반면 성인의 경우에는 영유아와 확연히 다른 양상을 보이는데요. 노화로 인해 장내 미생물의 상태가 바뀌고 또 다양한 요인으로 좋은 방향보다는 나쁜 방향으로 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한국인의 장 건강을 통해 또 장내 미생물의 어떤 현황을 통해 프로바이오틱스가 필요한 이유를 살펴볼 수 있는데요. 우리의 장 건강을 책임지는 프로바이오틱스, 그렇다면 과연 어떤 과정을 거쳐 장까지 도착하게 될까요? 위에서 강한 산성을 띤 위산 등의 소화 효소를 거쳐서 십이지장, 소장에서 담즙, 또 그 외에 여러 가지 소화 효소의 도전을 거쳐서 장에 도달하게 되는데 이렇게 만만치 않은 여정 끝에 장에 도달하기 때문에 좋은 프로바이오틱스를 선택하기 위해서는 정말 특별한 기준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the right strains. 제대로 된 균주.
뛰어난 생존력과 우수한 장 부착력을 가진 균주여야 하고요. 두 번째, the right benefits. 원하는 기능, 균형 잡힌 장 건강을 고려해야 되고요. 세 번째는 the right level. 필요한 양, 원하는 기능을 나타내는 딱 맞는 양을. 네 번째, the right science. 탄탄한 과학, 골드 스탠다드 연구를 포함한 SCI급 논문을 바탕으로 구성해야만 합니다. 뉴트라이트는 뛰어난 생존력과 우수한 장 부착력을 가진 균주, 즉 제대로 된 균주를 선택했고요. 균형 잡힌 장 건강을 위해 원하는 기능에 집중했고 또 그 원하는 기능을 나타낼 수 있는 딱 맞는 필요한 양을 논문에 근거한 탄탄한 과학을 기반으로 구성했습니다. 최적의 장 건강을 위한 비피도박테리움과 락토바실러스의 5균주 균형 잡힌 배합, 비피도박테리움 락티스 HN019, 락토바실러스 애시도필러스 NCFM, 비피도박테리움 락티스 BL04, 락토바실러스 애시도필러스 LA14, 락토바실러스 파라카제이 LPC37 이런 다양한 균주를 딱 맞게 담았습니다. 동일한 조건 내에서의 비교 실험을 또 살펴보면 HN019의 생존율이 대조균인 HN029와 비교해 봤을 때 뛰어난 생존력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장세포 부착능 실험을 위한 첫 번째 개별 배양 실험에서는 HN019와 유해균의 장세포 간의 부착을 확인해 봤는데요. 첫 번째 개별 배양의 경우에는 유해균이 훨씬 더 높은 장 부착능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실험 HN019와 유해균의 복합물 데이터를 살펴보면 현저하게 유해균의 장 부착이 저하된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두 혼합물의 경우 유해균의 장세포 부착을 바로 HN019가 조절한 결과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죠. 락토바실러스 애시도필러스 NCFM의 장세포 부착능을 다른 균들과 좀 비교를 해봤는데요. 락토바실러스 플란타넘, 락토바실러스 퍼멘텀, 락토바실러스 브레비스와의 비교를 통해 이 NCFM의 높은 장세포 부착능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외에도 세포 시험관 실험, 동물 실험, 인체 적용 시험 등 정말 다양한 실험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건강을 위해 선택한 프로바이오틱스, 그 중요한 선택을 돕는 체크리스트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살아있는 미생물이어야 되고요. 수많은 양적, 질적 연구를 통해 검증된 균주여야 하고요. 또 필요한 보장균수를 담고 있는지, 또 여기에 섭취까지 이를 보장하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 장까지 안전하게 살아서 가는 뛰어난 생존력을 가졌는지, 또 이를 검증했는지에 대한 이런 부분 확인이 필요하고요. 다른 유익균과 함께 공존이 가능하며 원하는 기능성을 나타내고 또 프리바이오틱스의 배합으로 신바이오틱스인지 안전성을 보장하고 잘 검증되고 잘 관리되어서 대사산물이 잔존되어 있거나 배양 시 잘못 획득된 항생제 내성의 위험성이 없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꼼꼼한 체크리스트를 통해서 정말 나에게 필요한 건강하고 안전한 프리바이오틱스인지 반드시 확인하시고요. 건강을 위한 현명한 선택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